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시나요? 보통은 아침에 출근 준비로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그럴 때 한 5분 정도만 짬을 내서 뭐 좋은 글귀를 읽는다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나만의 루틴이 생긴다면 하루의 시작이 좀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오늘 알려드리는 글귀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필상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지식 탐험가이자 책을 소개해드리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이시안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지난해 말에 진짜 화제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여성 국극을 소재로 했던 정연이 정연이. 이산저산 꽃이 피니 정말 재밌게 네. 봤어요. 저도요. 네. 거기서 국극 배우들이 정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 국극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혹시 제목 기억나시는지? 아사달 뭐 아사달, 맞아요. 맞아요. 정확한 그 제목은 쌍탑전설. 아사달이 아니고 쌍탑전설이었구나. 그 국극의 제목은 쌍탑전설이었고 오. 다보탑, 석가탑이 쌍탑이거든요. 네네네. 석가탑과 다보탑을 만드는 그 과정을 석수장이 아사달 그리고 아사녀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국극을 만들었던 거죠. 오. 아사달 아사녀 이야기가 무영탑 전설이라고 하는데 네. 전설이다 보니까 삼국유사나 이런 데쯤에서 나와 있을 그런 얘기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없어? 허구입니다. 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포인트로 이게 왜 허구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모티브는 있습니다. 불국사 고금창기라는 불국사가 만들어졌을 때 기록이에요. 당나라 석공의 누이가 와가지고 그 만나려고 했더니 네. 공사 책임자가 탑이 완성되면 못에 그림자가 비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까지는 있어요. 이걸 가지고 현진건이 그때 동아일보에 신문 연재소설로 이걸 만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 진짜 석가탑 다보탑에는 그런 전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맞아. 근데 수학여행 갔을 때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여기에 사실 이런 전설이 있어. 근데 사실 37년, 36년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무영탑 하면 그림자가 없는 탑이잖아요. 네.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근데 무용탑이 완성되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그 우여곡절을 소설로 그리고 있는 거니까 소설의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 여기에 중심인물 아사달 아사녀가 나오지만 실제 중심인물은 구슬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주만이고요. 네네. 신라 굉장히 높은 귀족의 딸입니다. 불국사에 갔다가 탑돌이를 하다가 네. 석공을 만나면서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져요. 오, 잘생겼나 보다. 네, 정말 얼굴만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아사달은 백제에 있는 석공인데 이 불국사에 다보탑과 석가탑을 만들어달라고 초청해온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구슬아이가 계속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같이 도망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서야 결혼한 아사녀가 있다. 그때서야 어머. 썸은 다 타놓고. 아이고야, 네. 어떡해요. 근데 사실 구슬아기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옆에만 있겠다.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 이러면서 백제로 도망가자고. 근데 그럴 순 없죠. 게다가 이 구슬아기도 신라 유력 자제의 딸이잖아요. 네. 원래 그 약혼한 김성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김성이라는 인물을 또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어해서 새로운 그 혼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각관계예요. 사각관계예요? 이야, 너무 요즘에도 꼬였다. 없는 네. 사각관계. 그래서 여기가 사각관계를 이렇게 복잡할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아사녀가 백제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오. 불국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지기가 네.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막죠. 그 그림자 연못에 이게 다 완성되면은 그 그림자가 비칠 테니까 그때 찾아와라 하고 뻥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연못이 한 10리 떨어져 있거든요. 아사녀는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 그 그림자 연못에 빠져 죽어요. 어머. 아, 근데 그 연못에 빠져 죽은 그 근방에 해가지고 석가탑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아사달이. 그래서 완전 미쳐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그림자 연못에 그 돌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막 조각을 해요.
그때 그 부스라기가 네. 이 얼굴을 나의 얼굴로 해달라. 그러니까 아사다리가 약간 흔들리면서 이게 그 아사녀와 이 구스라기에 섞었어. 섞여진 그런 얼굴이 돼버린 거죠. 네. 아사달 너무해요. 줏대가 없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사달도 그걸 완성한 다음에 그 연못에 또 몸을 던지거든요. 어머. 그리고 우리 구스라기는 끌려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진짜 뭐 행복한 결말이 아니네요. 그 네. 누구도. 아유. 그러네요. 다 비극이네요. 어쨌거나 결국 아사달의 예술호는 무영탑을 완성을 시켰는데 그렇다면 이 무영탑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결국 예술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포기한 거거든요.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석가탑을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적 결과물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36년, 37년의 그 상황으로 대입해 보자면 우리 민족의 어떤 염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때는 탐미주의, 예술지상주의 이런 게 또 활발하게 얘기가 되던 때거든요. 미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킬 수 있다. 그 미만이 최고 절대 경지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 무영탑에도 그런 경향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탐미주의의 경향 그리고 좀 좋은 의미로 보자면 그것이 우리 민족이 바라는 어떤 것들 그걸 위해서 많은 것들이 희생되는 그런 양상들을 여기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두 여자를 올린 아사달 안 봐요. 구스라기 좋다 했어요. 아사녀 좋다 했어요.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 예술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아사달의 예술적인 성취,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고전 읽기에서는 석가탑에 얽힌 이야기 무영탑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글로벌 IT 기업에서 제품 책임자로 활약하시다가 정치인으로 파격 변신한 분이십니다. 조국 혁신당 이혜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저는 예전에 몰랐거든요. 과학계에서 워낙 IT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와. 분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치로는 신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신인이죠. 네. 어떠세요? 1년 동안 이게 정치계에 계셨는데 좀 적성에 네. 잘 맞으시던가요?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오, 맞는 것 네. 같아요. 제 입장에선 새로운 직업인데 네. 새로운 직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아침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오.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굉장히 즐기고 있구나. 오. 적성에 맞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이 3D 업종이다. 잠을 잘 못 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잠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진 게 원래는 팀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뭐 리걸 팀은 런던에 있고 뭐 UX 팀은 뉴욕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자면서도 지금 어느 팀이 뭐 하고 있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구본을 매일매일 돌리면서 살았는데 네. 지금은 그냥 여기에 있으니까 잠은 오히려 편하게 자는 것 야, 같습니다. 그건 정말 적성에 딱 맞으신 거네요. 아니 근데 조국 혁신당의 영입 제안을 딱 들었을 때 미국에 계실 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딱 듣고 나서 단번에 오케이 하셨던 거예요? 네, 작년 2월 말에 조국 대표님하고 이제 화상 회의를 했거든요. 네. 화상 회의를 하고 바로 수락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편도 티켓 끊고 그래서 들어온 날이 3월 3일 새벽 5시 반인데요. 네, 네. 그날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에 입문한 날을 따로 세지 않아도 당에서 알아서 세줍니다. 창당 며칠째. 네. 네. 그때 자녀분이 고3 때였다고 들었어요. 네, 한국으로 치면 고3 3학년 2학기를 그냥 두고 왔죠. 세상에 네.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했던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큰 중대한 결정일수록 사실은 선결정 후수습을 하는 편이라서 무슨 결정을 할 때 이건 이럴 것 같고 저건 저럴 것 같고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은 못할 이유밖에 생기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부터 하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통하시네요. 저도 결혼과 퇴사는 정말 네. 즉흥적으로 결정했거든요. 연애 3개월 만에 결혼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저랑 뭔가 통하는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혜민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인생책 어떤 걸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바로 이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희호 자서전 동행. 어떤 책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대통령의 동반자이기 이전 여성운동가이자 혁명가였던 고 이희호 여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투쟁하고 여성 인권과 소외계층을 위해 한 길을 걸어왔는데요. 한국 여성운동 1세대인 이희호 여사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네, 여기 부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 이희호 자서전 동행.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이희호 여사 하면은 남편이 사형수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고난의 정치 인생을 함께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이희호 여사님이 여성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더라고요. 우리 작가님 어떠세요? 그 김대중 대통령 관련 책은 정말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네. 계속 이제 의원님들이 그런 책을 많이 들고 나오시니까 그래서 다 봤는데 이게 정말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네. 항상 이쪽 얘기만 듣다가 그쵸. 네. 이쪽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쪽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좀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맞아요. 이 의원님 독서 습관이 제가 듣기로 이 책이다 싶으면 20년을 읽으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짜? 이 책은 나온 지 20년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죠? 20년은 안 됐고 제가 아마 출판 발행되고 2009년인가 그때 샀던 것 같아요. 네. 16년 정도 됐습니다. 와. 이 책은 근데 지금 읽어도 저에게 주는 게 많아서 네. 계속해서 뭐 20년 넘게 읽지 않을까 싶고 한 권이 마음에 들면은 읽고 또 읽고 하다 20년이 넘어간 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언제 시작했지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헤르만 헤세의 그 크눌프 삶으로부터의 새 이야기라는 작가님 혹시 네네. 아실 것 같은데 그 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때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던 버릇이 생기고 이제 대학교 가서는 특히 사람아 아사람아 다이호잉 책을 이제 읽으면서 그거는 정말 지금까지 가장 자주 읽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그 왜 줄하고 줄 사이가 보여요. 보통 행간이 보인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행간을 느낄 수 있고 아 작가가 이때 왜 이렇게 썼지? 그게 막 느껴지고 아니면 모모 같은 경우는 읽을 때마다 주는 감동을 주는 게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오래 읽습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의원님은 네. 계속 책을 곱씹으면서 읽으시는 거. 제가 아직도 소띠예요. 씹고 계시나? 손 띄세요. 정말요? 신기하다. 생각해보니 이 책은 다른 지금 읽어보시면서 아마 각기 다른 부분을 느끼셨을 텐데 저는 자라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울 때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보다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이 그 밀도가 다른 것 같았어요. 근현대사로 딱 넘어오는 순간 그냥 후루룩 맞아요. 지나갔던 저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자서전이랄지 아니면은 같은 시대를 쓴 이런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나의 근대 그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교과서 같은 제가 놓쳤던 교과서 같은 것이 아닐까? 근데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고 현재를 통해서 또 미래를 보잖아요. 두 삶의 시간에서 서로 다른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해도 서로 다른 뷰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서 사실 두 개를 번갈아 보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어떤 책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이혜민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여성운동가 이희호입니다. 이 책은요, 여성운동가로서 살았던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민주화 운동, 청와대에서의 퍼스트 레이디 시절의 이야기가 쭉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읽으면서요, 와, 멋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사실은 제가 느낀 걸 똑같이 네. 완벽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늘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냐면은 보통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move forward.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과거에서 발목 잡는 것은 우선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지 하는 move forward 하는 걸 연습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호 여사 같은 경우는 어떤 갈림길에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과감하시고 결단력 네. 있고 그 선택하는 방향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쪽이에요. 유학을 선택을 할 때도 그렇고 다녀오셔서 이제는 학교 교수 자리냐 YWCA냐 이것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항상 앞을 보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결단력 있게 했었던 것 같아서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뵙기에는 되게 가녀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강단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서전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조금 많이 표시를 있는데요? 해왔는데 정말 곱씹으면서 읽으시는 되새김질 하시면서 체크도 되새김질. 이렇게 다 네. 해놓으시고. 네. 그 옥중에 있는 남편에게 책 골라서 넣어주는데 이호 여사께서 그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고르고 차입하여 두고두고 보람을 준 책은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다. 나중에 국민의 정부에서 IT 강국으로 키우는 안내서가 되었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저는 김대중 정권이 IMF라는 그걸 넘어서는 그 상황에서도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 과감한 투자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했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 되게 훌륭한 IT 기업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시초가 이 순간이었지 않을까? 이 여사가 가지고 있었던 걸어오면서 그 쌓인 인사이트 해안들이 모인 결과물이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되는 첫 시초돌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뽑았습니다. 네. 이호 여사의 책을 인생책으로 가져오실 만큼이라면 굉장히 이 안에서 좀 존경하는 부분, 배우고 싶은 가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스마트 앤 험블이라고 해서 굉장히 명석하면서도 혹은 지적이면서도 겸손함을 계속해서 지켜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호 여사는 아마 이 책 동행 읽으시면서 계속 느끼셨겠지만 정말 명석하고 지적으로 올라가려고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늘 노력을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수록 더 겸손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에 대한 모습이랑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여성운동가 이희호인데 이렇게 여성의 권익 현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 이희호 여사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성 정치인, 여성 리더로서도 이 부분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분께서 닦아놓으신 네, 그렇죠. 길이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성 권익, 여성 운동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은 사실 한국 사회가 약간 그 갈라치기?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이 영역만 봤을 때는 각자의 영역에서 여성의 권익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발자 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성 개발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수자예요. 그렇죠. 어느 자리에 가도 여성이 저 하나, 이거 다 남성인 자리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데 우선 숫자를 늘리는 노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그 당시에 제품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품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하자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이 안젤라 라인이라는 이제 분이 여성분인데 되게 멋진 분이세요. 다른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너 스스로 해민 너 스스로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기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정치권으로 와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성 정치인 수는 아직 적은 편이고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싱 이제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는 예전에 인터뷰 보니까 이름 때문에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맞은 적도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네. 저는 해가 바다의 자를 쓰는데 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명찰을 이제 한자로 써서 다니던 고등학교였는데 저를 딱 보더니 구체로 머리를 딱 하고 때리셨어요. 어찌 감히 여자애가 바다의 자를 쓰냐. 하늘천과 바다에는
남자만 쓰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랬는데 그렇죠. 그때보다 확실히 여성 인권이 그래도 많이 올라갔죠. 성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네, 네. 이 책을 보니까 이효 여사께서 공부를 잘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수학을 또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의원님이 네. 수학을 너무 잘했대요. 진짜예요, 의원님? 잘했다기보다 좋아했. 아, 수학을 네, 좋아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런 게 재밌어요? 를 아이고, 내가 너무 너무 갑자기 진심으로 벽이 얘기해. 느껴지네요. 진짜 그거를 딱 듣고서는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네, 네, 네. 양쪽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다. 네. 그거를 증명을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와. 그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이제 쭉 좋아하다가 학력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하지 하다가 이제는 당시 전 이과생이었으니까 이과생은 당시에 정석의 실력의 2-2를 풀거든요. 네. 정석을.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연습 문제에 실력 문제가 있어요. 제일 꼬고 꼰 문제. 근데 그거를 계속 풀었던 기억이 나요. 학력고사 취미로. 끝나면 놀아야죠. 취미로 왜 수학 문제를 푸셨어요? 그걸 풀었대, 제 취미로. 야, 제가 시작할 때 저랑 많은 게 통한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벽이 이렇게 확 느껴집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뵀을 때는 네. 무서운 분 같다라고 느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까랑까랑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뭔가 여린 면도 있으신 것 같고. 실제로 우리 보좌진들의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전화를 하셨대요. 왜요? 의원이 너무 무섭거나 깐깐하거나 이러지 않냐. 근데 깐깐한 거는 일할 때는 깐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어떤 태도나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제가 되게 많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분들한테는 되게 한없이 약하고요. 이쪽 너무 강한 분들한테 오히려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인생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구글 워리어입니다. 구글 재직 당시에 말 네. 그대로 구글 워리어 별명이셨다고 들었어요. 전투사라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이제는 제품 책임자다 보니까 구글 안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저, 제품 책임자라는 게 이노베이션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미니 CEO처럼 그러니까 그 팀을 대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어쩔 때는 다른 팀과 협업도 하지만 어떨 때는 다른 팀과 같이 싸우기도 하고 결론을 내가야 되는 제일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날 이제 구글은 이제 다면 평가를 하는데 그 다면 평가를 다 본 제 매니저가 이제는 매니저 노트를 써주는데 첫 번째 문장이 저 문장을 쓴 거예요. 우리 팀을 위한 워리어다. 그걸 보고서 잠깐 웃었던 기억이 나요.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근데 제품 책임자로 일을 하면 그 보람을 느끼는 게 힘들 때가 더 많지만 보람을 느낄 때는 실제로 사용자가 그 제품을 쓰면서 정말 베니핏을 얻어가고 혜택을 얻어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안드로이드하고 구글 플레이를 한국에 들여온다거나 아니면 한국어 음성 검색을 이제는 론치를 했었는데 아직도 왜 택시에 타면 네. 기사님들이 목적지 안 찍고 어디 간다고요? 하고 말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걸 제일 처음 한국에 그런 기능을 들여왔었던 입장에서는 야. 네. 너무 그 사용하는 걸 보면서 큰 기쁨을 얻죠. 의원님 궁금한 게 네. 구글 면접이 진짜 까다롭고 어렵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어떻게 구글에 들어가게 되신 건지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구글 면접 저는 11번을 봤습니다. 11번, 이렇게 한 번 볼 때마다 1대1로 네. 1시간씩 하는데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미천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예전에 유학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올 때 저의 상황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두 아이가 어린 상황이었고 근데 아이 키우고 집안일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게 너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나는 재취업을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미국에선 그렇진 않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집에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너무 어렵고 거꾸로는 쉬우니까 그만두고 싶으면은 먼저 잡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막 제 이력서를
뿌렸어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아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오늘 우리 이 책과 연관이 된 게 문득 떠올랐는데 저는 출장을 이제 전 세계로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출장을 가면 아이들한테 엄마가 여기 뭐 예를 들어 지구본을 놓고 엄마 여기 갔는데 엄마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갔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집을 맨날 비우고 출장 다니고 일하러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느껴지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신장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아, 남편의 역할 또한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또 구구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자녀를 둔 부모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많이 같아요. 받아요. 네. 어떻게 우리 아이를 구글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저는 답변은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 일관돼 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게끔 해주세요가 있고 그리고 책을 많이 우리 지금 책 네. 이야기하는데 책을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아이들이 다 소중하고 다 각각의 재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100가지가 그대로 발현이 되게끔 키워주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좋은 회사, 소위 말하는 좋은 회사는 그런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은 사람을 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책을 많이 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이 왔을 때 바로 오케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IT 기업에서 막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정치하겠다 하면 본인은 오케이를 했지만 가족들 마음은 좀 달랐을 수도 맞아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걱정을 딸이 제일 많이 했는데 딸이 걱정한 부분은 엄마는 뭘 해도 가서도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힘들까 봐 걱정이야라고 했었고 딸이.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 세대를 학생 운동 세대를 겪어왔었던 학번이고 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사회에 진 어떤 부채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가장 먼저 지지를 해주면서 본인 같으면 하겠다,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 남편이고 사실 가족들의 그런 동의, 그다음에 지지가 없으면 시작을 못하죠. 네.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영 씨, 이혜민 의원님 일하는 게 취미시래요. 어떻게 해요? 진영 씨 좀 잠깐 쉬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너무 의원님 지금 워리어처럼 워리어. 일하시다가 계속 잠깐 쉬어가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결정 OX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이 취미인 나 보좌관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보좌관 표정 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치아가 20개 보였어요. 제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의원실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놨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보통 오너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달잖아요. 네, 보좌진들이 집에 가고 싶어요. 뒤를 돌아보면 새벽 3시예요. 와, 진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네, 반성을 하고 고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는 안 하셨을 텐데. 그렇죠. 절대 네. 안 하죠. 네. 의원님이 안 가시니까. 아주 늦게 가지는 않았어요. 변명을 하자면.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문서에다가 제가 커멘트를 계속 달면은 자꾸 새벽 3시까지 달리는 거예요. 진짜 워리어가 많네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반성하고 고쳐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인 이혜민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이미 뭐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과학기술계 특히나 이제 ICT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간을 많이 쏟았던 AI 기본법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제정이 됐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을 한 게 저는 너무 좋고 그게 제가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드릴게요. 완벽해 보이는 나, 남들이 의외로 생각하는 어설픈 구석이 있다? 하나, 둘, 셋. 다행입니다.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저는 소위 말하는
음주 가무를 다 못해요. 다 못하고 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정말 살아있는 모범생 그 자체시네요. 재미있고 싶어요. 정말 부러운 캐릭터입니다. 아, 저도 음주 가무 다 못해요. 재미있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이목구비만 재밌을 뿐이에요. 아니 그 재미라는 게 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하하하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시고 네.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건지를 맞아요.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니까 노력을 해봤어요. 네. 안 돼요. 그래요? 네, 절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것까지 욕심내지 마세요. 그래요, 의원님. 편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 중 출산과 육아를 했던 시간이 나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다. 하나, 둘, 셋. 근데 의원님이 출산 육아를 다 하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죠? 뭔가 약간 정말 워리어처럼 일하시는 분이라 출산 육아랑은 좀 거리가 멀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아이들이 두 아이가 20개월 차이예요. 그 말인즉슨 둘째가 태어날 때 큰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는 그죠. 소리거든요. 이제는 큰 기저귀, 작은 기저귀를 아이고. 채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음주 가무를 못하니까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몇 개월, 거의 1년 가까이가 필름이 끊겨 있어요. 중간중간에 스냅샷처럼 기억이 나는 몇 장면은 기억이 나고 그 제 기억에서 이렇게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지워져 있습니다. 아마 뭐 잠도 못 자고 막 그쵸. 정신 없이 아이들 케어하느라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모든 엄마는 초보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이혜민 의원님의 솔직한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과학기술의 가치입니다. 아무래도 정치 소명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과학기술과 IT 분야의 발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특히나 AI 시대로 오면서 그 중요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AI 기술 패권 전쟁이 총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완전히 각자 도생 식으로 가고 있고 내 편 아니면은 적 이렇게 AI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재편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어제 취임한 트럼프 정부 2기로 들어서면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통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벌어지고 그것은 다 미국이라는 자국의 이득을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유는 AI에서 기술적인 패권 우위에 서지 아니하면은 몇 년 안에 경제적으로 훅 떨어질 게 자명이 보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만 깔면서 우리나라의 레벨을 한 칸 위로 올렸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인공지능에 대한 인프라를 우리 정부에서도 아니면 또 입법부에서도 빨리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 기술 패권 전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게 테이블 위에 앉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AI 기본법이 이제 막 제정이 됐으니까 그 후속 법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AI 기본법을 서둘러서 제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릇을 만들어야 그다음에 뭘 담잖아요. 의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국방도 그렇고 문화체육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이걸 담는 노력, 그다음 법안들이 쭉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기본법의 완결성을 높여가는 쪽으로 해야 이제 신호등 같은 어떤 규제가 있어야지 지능도 되는 거거든요. 해서 산업계에서는 시장에서는 국회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AI 시대 아무래도 미래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뭐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 전반에서 좀 미리 준비하는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인생책으로 가져오신 이희호 자서전 동행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역사, 저에게는 교과서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비단 저만 해당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나온 그 역사를 모르면
그 다음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서 이거를 읽으시는 분도 그다음에 저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를 더 알고 다시 반복되는 어떤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혹은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도 아니면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아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뒤에 발목 잡히는 것보다는 앞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 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서 지금 내 위치에서 어떤 길을 택할까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교훈이 다들 있지 않을까 각자의 자리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 저 스스로도 얻은 게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덱스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여기서 꼭 이 구절은 같이 읽고 싶다는 부분 직접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대중 정권이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김대중이라는 정치인과 그다음에 박정희라는 정치인이 크게 대립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에서 봐왔거든요. 두 사람은 라이벌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을 때 김대중이란 사람 좋아하지 않았겠어? 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네. 여기 실제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었냐면 183쪽에 우리 내외는 기쁘지 않으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결코 박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다. 장기 독재의 종식은 환영할 일이었지만 암살이라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비열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애석해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듯이 박 대통령도 조만간 국민들 앞에 스스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궁정 모반이 일어났고 불의가 불의를 단죄할 수 없으며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데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과 잘못된 것은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폭력이 폭력으로 덮어질 수 없다는 것. 이걸 다시 저도 읽으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 그냥 보기에는 그냥 종이 인형 같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토크를 할수록 아 정말 대단한 강철 인형이구나. 아, 종이 인형이 아니라 종이 인형 금방 찢어질 것 같은 좀 약하시 여리여리하셔 보이잖아요. 근데 아 강철 인형이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피타고라스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저 조금만 재미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서로 네. 품앗이로 그러면 저 개그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네. 피타고라스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가르쳐 네. 주십시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각자에게 별다른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난 그래도 피타고라스 못 풀 것 같아. 아, 좋습니다. 우리 이시안 작가님 이 책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그 이효 여사가 여성 인권 운동가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긴 했잖아요. 네.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몰랐는데 이 책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여성 운동계 역사가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료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재밌어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스토리도 그 되게 드라마틱한 스토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읽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되게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부제가 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나의 지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동시에 언제나 희망의 줄과 연결된 축복의 순간들이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순간이 있지만 이게 축복과 연결된 희망의 줄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책방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국회에서도 책을 보고 또 책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재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네. 해서 요 국회의 요 채널의 소중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요 코너를 계속해서 인생 책방 코너를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지금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저의 진심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정의하고 이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오셨던 분인데 구글 워리어에서 이제 우리 국민을 위한 워리어로 계속해서 멋지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자기 전에 출출하지 않으세요? 잠도 잊은 채 음식 배달 어플을 한참 뒤적거린 경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럴 때 읽기 좋은 배도 머리도 든든해지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밤에 먹을수록, 아니 밤에 읽을수록 더 맛있는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즐겨 먹는 간식이자 길거리 음식의 강자, 떡볶이. 떡볶이에 관해선 최강 마니아를 자청하는 이가 있습니다. 뮤지션이자 팟캐스트 진행자, 또 작가로도 활동하는 요조 씨인데요. 이 책은 인간적으로 그동안 떡볶이를 너무 과잉 섭취한 것 같다는 덕후의 고백이랍니다. 어린 시절의 신수진에서 뮤지션 신요조가 되기까지 인생의 순간순간 그녀는 늘 떡볶이와 함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지금은 유명 프랜차이즈가 된 한 떡볶이 집에 얽힌 추억입니다. 오붓하게 한 끼를 즐겼던 곳, 직원들이 기습적으로 통새우 튀김을 서비스로 주었던 곳. 그 옛날 그곳에서 느꼈던 맛과 향, 분위기를 회상할 때는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듯 절로 군침이 돕니다. 아마도 내게 있어 최고의 리뷰는 이 책을 읽은 당신의 다음 끼니가 떡볶이가 되는 일일 것이다 라는 저자의 말처럼 당신도 어느새 떡볶이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새빨간 맛을 향한 행복한 집요함, 아무튼 떡볶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에 동료들과 가볍게 한잔하려 할 때, 나이도 입맛도 제각각인 가족을 모두 만족시킬 메뉴를 고를 때, 가격으로 봐도 양으로 봐도 치킨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게다가 기본인 후라이드를 변주한 고추장 양념, 간장 양념, 마늘 양념 치킨까지 매주 시켜 먹는다고 해도 질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1997년 이후 외식 메뉴 1위! 치킨의 위험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겠죠. 사회학자인 저자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바로 이 치킨에 주목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치킨인가? 혹시 한국인의 DNA는 치킨이 새겨져 있는 걸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는 이 책. 그의 주장에 따르면 치킨의 흥망성쇠에는 분명한 사회적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IMF 당시엔 많은 실직자가 치킨집을 시작했고 2002년에는 월드컵 열기로 치킨집이 71%나 늘어 전국 치킨집 개수가 2만 5천 곳까지 됐답니다. 현재 한국 치킨집은 등록된 곳만 약 3만 곳. 노점과 트럭까지 더하면 구수는 훨씬 늘어나겠죠. 대한민국을 풍미했던 치킨집부터 MZ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치킨들까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치킨으로 보는 대한민국 산업의 어제와 오늘, 대한민국 치킨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커피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음료죠. 지난 2021년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규모가 무려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해에만 커피 믹스 약 130억 잔, 원두커피 약 48억 잔, 각종 커피 음료가 약 40억 잔이 팔렸는데요. 1인당 연간 512잔, 하루 한두 잔은 마신 셈이 되네요. 한국인의 커피 사랑, 커피 문화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어느새 품종과 재배, 정제, 선별, 생산지 등을 꼼꼼히 따져 마시는 현명한 커피 애호가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들을 위한 커피 가이드북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커피 네트워크 스프러츠를 만든 저자 조던 마이켈먼과 제커리 칼슨이 전 세계의 카페와 커피 농장, 커피 축제를 다니며 얻은 이야기를 일러스트와 함께 쉽게 풀어냈는데요. 한마디로 커피에 대한 알쓸신잡. 커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여줄 뿐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우리의 모습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게끔 유도한다는데요. 물보다 커피를 찾는 당신이라면 주목!
좀 더 재밌고 향긋하게 커피를 마시기 위한 필독서, 커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즐겨보시죠.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걸음마다 비우다입니다. 은퇴를 앞둔 저자가 서울에서 자신의 고향인 전남 고흥까지 15세간 떠난 도보 여행을 기록했습니다. 심리적, 정신적 한계를 이겨내며 마주한 자연과 풍경, 그 속에서 느낀 감흥과 사색들로 삶과 세상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잊혀지지 않을 권리인데요. 지난 12년 동안 발생한 국내 아동학대 사건의 참상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집안일로부터 치부되어 무시된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의 인식과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부의 제한선입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22.3%를 가진 한국. 날로 심각해지는 부의 쏠림이 사회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처럼 부에도 제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야식이 몸에 좋지는 않다지만 어쩌다 한 번쯤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허기도 달래고 스트레스도 풀고요. 오늘 만나본 책들처럼 여러분만의 최애 메뉴로 야식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들을 모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